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단어는 바로 플랜트입니다. 이 단어 정말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는 식물부터 저기 거대한 공장까지 이 단어 하나에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전을 딱 펴보면 플랜트에는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조적인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식물.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을 위한 아주 거대한 산업시설, 바로 공장입니다. 어때요? 정말 극과 극의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의미들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하나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장소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뿌리를 내린다는 이 느낌, 이 뉘앙스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 모든 의미들을 딱 연결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이 뿌리 내린다는 핵심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지 자연의 세계에서부터 산업 현장, 그리고 심지어 동사로 쓰일 때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역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의미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자연 속에서 만나는 플랜트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바로 하우스 플랜트, 그러니까 실내 식물입니다. 말 그대로 집 안에서 보통 화분에 심어서 기르는 그런 식물들을 말하는 거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House plants can improve air quality and enhance the aesthetic appeal of a room. 실내 식물이 공기질도 좋게 하고 방을 더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요즘 이렇게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이번엔 집 안에서 밖으로, 그것도 아주 혹독한 환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desert plant, 사막 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은 정말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적응 능력을 갖게 됐는데요. 예문을 보면 desert plants have specialized adaptations, such as thick stems to store water. 바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줄기가 아주 두꺼워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건조한 삼합과는 완전 반대죠. 이번에는 물속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quatic plant, 즉 수생식물이에요. 물속이나 물 위에서 살도록 적응한 식물들이죠. Aquatic plants play a key role in filtering water and providing oxygen in lake ecosystems. 문장을 보면 이 식물들이 호수 생태계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식물 얘기를 할 때 생태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네이티브 플랜트, 토종식물과 인베이시브 플랜트, 침입성 식물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르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식물의 기원이 어디냐, 그리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먼저 네이티브 플랜트는 말 그대로 그 지역 토박이 식물이에요. 특정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서 그 환경의 일부가 된 식물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 Conservation efforts focus on restoring the habitat using only native plants to maintain ecological balance.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복원하려면 바로 이 토종식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invasive plant는 어떨까요?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불청객 같은 존재예요. 기존 생태계를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controlling the spread of invasive plants requires continuous monitoring and removal efforts. 이 문장처럼 침입성 식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계속 지켜보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자연 속 식물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플랜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지 바로 산업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바로 파워 플랜트, 발전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장소에 아주 거대하게 뿌리 내린 시설이잖아요. 예문을 볼까요? The debate centers o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coal-fired power plants. 석탄 화력 발전소의 환경 영향에 대한 논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땅에 고정된다는 그 핵심 뉘앙스, 여기서도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비슷한 맥락에서 industrial plant, 즉 산업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시설이죠. New environmental regulations restrict the amount of pollution an industrial plant can emit. 새로운 환경 규제가
공장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발전소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한 곳에 딱 자리 잡은 공간이란 점이 똑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Sewage Treatment Plant, 바로 하수 처리장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죠. The city invested millions in upgrading its outdated sewage treatment plant. 도시가 낡은 하수 처리장을 개선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건데 이건 역시 공중보건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운영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발전소는 전기 생산, 산업공장은 제품 제조, 하수 처리장은 폐수 정화. 어때요? 다들 각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 장소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에너지 공급, 생산성, 환경 보건, 그 목적도 정말 명확하고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랜트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들을 봤어요. 이제는 이 단어가 어떻게 강력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변신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씨앗을 심다, 즉 to plant seed라는 표현은 정말 재미있게도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말 그대로 씨앗을 땅에 심어서 뿌리 내리게 하는 물리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나 감정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을 뜻해요. 이 비유적인 표현은 정말 자주 쓰여요. 이 예문 한번 보실까요? The speaker's presentation planted a seed of doubt in the audience's minds. 연사의 발표가 청중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발표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생각이 앞으로 점점 자라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쫙 꿰어주는 그 강력한 핵심 아이디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플랜트라는 단어는요, 그게 땅에 뿌리 내린 살아있는 식물이든 땅에 고정된 거대한 공작이든 아니면 사람 마음속에 심어진 생각이든 언제나 어딘가에 단단히 고정되고 뿌리 내린다는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플랜트의 다양한 얼굴들을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이 뿌리내림이라는 핵심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플랜트가 가진 모든 의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플랜트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